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특히 전세의 월세화 현상, 청약주택 인기 하락세 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현안을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욱 신한대 대학원 도시기반 부동산 학과 교수 그리고 김호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시장이 또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아삭직전의 빙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대비 2021년 부동산 거래량이 44만 1,152건에서 27만 5,141건으로 37.6%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특히 올해 2022년의 1월에서 5월은 4만 4,541건 거래 실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큰 폭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전국 집값이 2년 10개월 만에 하락 국면으로 전환하였고 부동산 가격의 바로미터인 전국 아파트 값이 지난 6월 0.1% 떨어진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처분하려고 하는 매물만 쌓이고 있고요. 초급매물이 나와도 매수 문의가 없는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를 것만 같던 또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먼저 부동산이란 시장의 성격이 우리가 소비재와는 달리 엄연하게 투자재의 성격이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을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한 원인 중에 하나는 금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인상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초만 해도 기준금리가 1.25%였다가 이제 7월 현재 2.25%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면 금리가 부동산에 주는 영향은 뭐 이론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1억에 이자 소득을 올리려면은 이자율이 1%라면은 100억이 필요하죠. 네.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2%로 오른다 그러면 50억으로 이제 밖에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자가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 자산 가치가 네.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 가치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집값 하락이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또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또 금리 인상이 또 계속 되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또 비단 우리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돈의 흐름이 지금 자유화된 상태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각국의 통화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그 미국의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물론 이제 수출에 좋은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자원을 네. 수입하는 현장에서 그렇죠. 석유 같은 경우 다 이제 달러로 결제하면은 그런 수입재의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고 자원이 그러니까 네. 금리를 따라서 올리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물가 상승에 엄청난 위기가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올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에서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다른 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고 그 여파로 이제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추가로 이제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하면서 이제 네. 그 러시아가 아시다시피 자원 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또 공급 측면에서도 자원 가격이 많이 올라서 또 이런 측면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부동산 시장 매매 거래량이 좋지만 가운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된 이유가 전세 월세화가 또 메인이거든요. 그 최근 경기도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가요? 네, 경기도 부동산 포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1월에서 5월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 3,253건으로 집계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월세 거래는 18,633건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39.5%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도 이후 월세의 건수와 실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 월세가 비중이 굉장히 그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그 경기도 지역에서는 또 어느 지역이 또 주로 높게 이런 전세 월세화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여기 인접에 있는 양주시였습니다. 네. 해당 기간 양주시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3,173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2,243건으로 70.7%를 차지하고 있고, 엄청 높네요. 네, 뒤이어 파주시가 57.5%, 의정부시는 50.0% 등으로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의정부도 저희 양주는 70% 이상 그리고 의정부는 50% 정도로 네. 전세 월세화가 좀 많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 북부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높은 현상, 전세 월세 현상 이유가 뭘까요? 이거 역시 금리 인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대출 받아보셔도 알겠지만은 보통 변동금리를 많이 하시게 되죠. 그럼 보통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 이렇게 이제 네. 금리가 조정이 되는데 네. 현재 그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반면에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동안 이제 전세금이 고정이 되고 또 한번 연장하면서 5% 이내로 이제 제한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전세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전세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마련해서 계약을 했다가 은행 금리가 3개월 단위로 계속 올라가게 오르니까? 되면 가격 부담이 커지는데 네. 반면에 월세로 계약하면은 어쨌든 2년 동안 묶이게 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갱신을 한다 그래도 이제 5% 이내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이제 월세가 더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이제 월세를 선호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유도 혹시 있을까요? 제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전세 월세화 현상과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자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실 이제 향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할수록 전세의 경우에는 일반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많이 잠기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적게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단기간 혹은 이렇게 미래가 주거 지역으로서 확정이 되지 않는 분들은 그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수도권 뭐 지금 신문지상에서 대서 특별되고 있는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역전세난 흔히 얘기하는 깡통 정세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요. 미래에 불확실한 뭐 소비자들은 일시적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층도 일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출 금리가 더 오른다고 예상을 했을 때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 번 계약으로 2년간의 월세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점.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월세 전환이율이 약 한 4% 정도 됩니다. 네. 됐는데 전세 대출이율이 지금 한 6% 정도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 정도는 이제 마진 즉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세제 혜택 부분이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 시 조건에 따라서 소득 공제나 혹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올해 8월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또 나오면 아파트 월세 비중은 좀 더 늘어난다. 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전세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을 전세를 올리더라도 5% 이내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그 매물이 새로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최대한대로 뭐 2년 동안 묶여져 있던 부분, 결과 길게는 4년 동안 묶여져 있던 부분들을 보상 차원에서 최대한대로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월세로 갈아타는 수요자가 늘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정부가 이제 임대차 3법을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이제 시작한 것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그 자체가 시장에 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계속된 아까 앞서서 계속 금리 인상 얘기를 했는데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서 월세 역시 그 전세금만큼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 예, 예. 네, 이런 게 좀 문제죠. 아까 그 문재인 정부 시절과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는 네.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로 계약하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전세로 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은 전세금 대출 받은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거를 월세 대신 내는 그런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이득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또 그래서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고. 지금 반대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오히려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마련해서 전세로 계약하는 것보다는 집주인과 월세로 계약하고 어쨌든 2년 동안 고정적으로 금리 인상에 영향받지 않고 월세를 내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부담도 뭐 가벼울 거고 그러니까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 역시 수요가 월세로 더 몰리게 되면 월세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또 대출 금리는 계속 급등하고 있고 또 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고 오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른바 월세 난민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조금 전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주택이 이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값 상승하고 네. 또 일부 지역이지만은 지금 뭐 매물이 뭐 풍족한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매물이 좀 부족한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값을 구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교통하고 생활 인프라가 형성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월세화 현상이 이제 두드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 월세 비중이 높으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등 뭐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또 주택 청약 경쟁률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주택 시장이 계속 요동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약이 마치 이제 복권 당첨이다라는 소문이 들 정도로 그 청약 열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다른 때보다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좀 견고하게 유지되거나 뭐 상승세에서 그렇죠. 앞장섰었는데 예. 다른 재화와는 달리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 가격이 떨어지면은 일반 재화는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격이 떨어진 나중에 자기가 되팔 때 네. 또 손해를 볼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떨어지는 수요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가격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리얼 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0대 1 그리고 최저 당첨 가점은 24.1점 만점이 84점인데 이렇게 좀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걸 네네. 보면 지난해 상반기 18.2대 1이랑 그다음에 30.8점보다 이제 많이 하락을 했죠. 네. 결국 그 견고하다고 생각됐던 수도권의 아파트 그 결국 이렇게 좀 대세에 따라 좀 이렇게 찬바람이 불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청약 냉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집값이 이제 고점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또 대출 규제가 지금 까다로워지는 영향으로 이제 많이 이제 영향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또 지난 하반기에 네. 아시겠지만은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수도권의 청약 수요가 많이 이제 분산된 것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저희가 앞으로의 청약 시장 또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관측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청약 시장을 해가지고 이제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죠. 일단 아직까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분양가 규제가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분양가 자체가 일반 시세보다 이제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득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에는 그 산 아파트 가격이 또 싸게 산 아파트 가격이 또 가격이 오르니까 또 이득을 보는 두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그냥 사놓고 오르는 기대는 조금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아마 그래도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은 시행 중이니까 일반 시세보다 낮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기대는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니까 둘 중에 한 가지 이익은 없어졌다 그래도 뭐 청약 시장 영일기가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그러니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 분명히 그 열기가 사그러들 것은 분명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주택 시장이 뭐 열기, 냉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쉽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보시기에 앞으로의 또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국내적인 리스크보다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타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해가지고 석유나 철강 등 원자재 값 상승하고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미래는 사실 굉장히 좀 불확실하거든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이상에는 소비자 입장,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관망할 수밖에 없고 거래는 뭐 지금처럼 아주 저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교수님 어떠신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너무 늦추다가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지금 너무 빅 스텝으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타격을 입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을 그럼 푸틴의 우리가 마음속까지도 알아야 되고 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그러니까 결국 대외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의원님이랑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주택 가격 안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뭐 방안이 있어야 된다,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특히 청년들에게 절망과 시련을 많이 주기도 했지만은요. 네. 현재 이제 과거 정부도 그렇고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개입 차이는 있지만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뭐 이게 정부에서 시장에 많이 개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각종 대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통제하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할지 대출 규제 강화를 할지 그다음에 임대주택 혹은 민영주택 공급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보유세나 양도세 중과 그다음에 취득세 중과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등 수많은 대책을 사실은 이제 시장에 내놓고 또 개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택 안정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율 경쟁 시장이 이제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고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조화롭게 컨트롤을 할 때 시장은 안정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래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끝으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금리가 높은 시대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께 간단하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은 이제 무조건 산다고 오르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그렇죠. 결국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그래도 청약도 중요합니다. 여전히 그 분양가 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시세보다는 낮게 분양되는 상황이니까 청약도 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호재가 있는 상황이라든지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상황 아니면은 금매라든지 아니면 시세보다 좀 낮게 나온 거는 좀 노려볼 만합니다. 어쨌든 근데 뭐 조금 기다려 보면서 옥석을 가려보면서 이렇게 차분히 시장에 생각하고 만약 꼭 필요한 실수요자는 좀 싸게 나온 거는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그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위기가 도래한 시대인 만큼 어느 때보다 더 현명하고 신중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